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빠르게 떠먹여드리는 공빠TV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실버타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있나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시설 현황이란 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오늘은 전국의 실버타운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노인 주거복지시설로 총 308개가 있습니다. 2018년에 390개였는데 거의 82개, 한 30% 가까이가 없어진 거죠. 그중 양로시설은 238개에서 180개로 58개가 없어졌고요. 네. 노인복지주택은 35개에서 39개, 미미한 상승이 있고요. 노인 요양시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은 3,390개에서 4,346개. 그러니까 요양원은 많아지고 있고 네. 양로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은 미미한 수준이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2년 12월 31일 현재 926만 7,290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노인 주거 복지시설의 개수가 308개고요. 그 중에서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89개인데 저는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노인 복지주택은 39곳, 이 중에서 모든 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곳은 거의 절반이 안 되고요. 양로시설은 180곳이 있는데 이 중에 무료 양로원, 실비 양로원을 빼면 유료 양로원은 수십 곳에 불과합니다. 유료 양로원이 지금 실버타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정원 100명 이상 전문 업체가 운영하는 그런 곳을 위주로 저희가 가고 싶고 또 부모님도 모시고 싶은 곳을 소개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24곳이죠.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실버타운까지 포함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노인복지주택과 유료 양로원에서 100명 이상인 곳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댓글로 어떤 분들이 경남에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대구에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다 궁금증이 해소가 되시겠어요. 네, 없는데 우리가 알려줄 수도 없고. 네, 영상을 좀 자세히 봐주세요. 서울시에는 노인복지주택이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곳은 6곳이죠. 서울시니어스 서울타워, 노블레스타워,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 서울시니어스 강서타워, 서울시니어스 강남타워, 더 시그넘하우스. 그러니까 서울시니어스 타워가 4개. 그거 빼고는 노블레스타워와 시그넘하우스. 이 서울이 1000만이 사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실버타운이 겨우 6개라니. 서울시니어스 서울타워는 총 144세대가 살고 계신 곳이고요. 네, 이곳이 이제 서울에 가장 최초로 생긴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치도 좋고요. 네. 성북구에 노블레스 타워가 있는데 이곳은 239세대가 사십니다. 그러면 대략 한 300여 분이 사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가 아주 특색이 있는데요. 이곳은 총 350세대. 주택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개였던. 그렇죠. 네. 세대수도 많은 편이고 서울에 있으면서 네. 400에서 500분 정도 사시니까 규모가 꽤 큰 편이죠. 네. 서울시니어스 강서타워는 최초 분양형 142세대가 사시는 곳이고요. 네, 리모델링하고 깨끗하게 하고 사시는 분들을 많이 인터뷰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니어스 강남타워 95세대. 대기자가 많다는. 네, 위치는 끝내주는데 세대수가 너무 작아서 안타깝다. 그중 3분의 2는 분양형, 3분의 1은 임대형입니다. 강남구의 더 시그넘하우스. 최근에 인천 청라에 또 새로운 더 시그넘하우스가 생겼죠. 그렇죠. 이곳은 169세대가 사시는 곳이고요. 대략 한 200여 분 이상 사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산으로 가볼까요? 네, 현재는 흰돌 실버타운 한 곳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VL 라우어가 생기고 라티브가 생길 예정이죠. 여기는 직원들이 너무 바쁘다고 소개하지 말라고 했던 데인데 빨리 넘어가시죠. 전화 오는 거 싫대요. 인천광역시는 마리스텔라 264세대가 살고 계시고요. 다음은 대전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는 사이언스 빌리지가 있습니다. 전체 240세대가 사시게 되는 곳이고요. 이것도 한 300여 분 이상 사시게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는 한 곳이 있는데 밀마루 복지마을이라고 100세대가 사시게 되는 노인 복지주택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요?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우신 분들. 분들이 들어가십니다. 아, 그럼 일반인들은 네, 들어가실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안 시켜드렸네요. 그렇죠.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네. 분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경기도에는 15곳이 있습니다. 그나마 좀 많죠. 그 중에서 최초 실버타운 유당마을, 유당마을. 수원에 261세대가 살고 계시고요. 네, 여기도 한 350분 이상 계시는 거예요. 네. 다음은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 이곳이 252세대니까 이곳도 한 300여 분 네. 어르신들이 사시고 그 중에서 아주 장수하신 분들이 많죠. 네. 등록되어 있는 직원 수가 82명으로 되어 있네요. 네, 거기가 요양보호사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엄청 북적대던 네. 네, 그런 분위기가 생각이 나네요. 아마 요양보호사 직원 합치면 150명 이상이 어르신들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삼성 노블카운티 555세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고 영통역에서 정말 가까웠어요. 이곳은 유료 양로원에서 노인 복지주택으로 변경했습니다. 네. 다음은 용인 스프링 카운티 자이. 현재까지 가장 세대수가 많은 곳이죠. 1345세대. 용인 세브란스 병원 바로 옆집. 맨발 걷기의 성지 멱조산. 네. 다음은 가평에 있는 청신 빌리지. 이곳은 155세대가 사시는 곳입니다. 네, 200여 명 넘게 계시고 청평호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거기가 크루즈가 생긴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올 늦가을에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강원도에는 한 곳이 있습니다. 동해 약천 온천 실버타운이겠죠? 그렇습니다. 총 146세대가 정원인데요. 네, 거기는 전 객실이 동해 일출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죠. 온천도 아주 끝내주고요. 네. 충청남도에는 한 곳이 있습니다. 공주 언론입니다. 이곳은 100세대가 사시고요. 100세대 꽉 차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4곳이 노인복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중 고창군에 있는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를 소개시켜드렸죠. 고창타워가 4차까지 다 입주하시게 되면 539세대가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사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창타워 말고 전북에 아까 4곳이라 하셨는데 3곳은 어딘가요? 김제에 부영에서 만든 김제 노인 전용주택이라고. 아, 여기도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정읍의 내장산 실버 아파트, 전주의 옥성 노인 복지주택. 이곳은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게 중간에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아파트랑 차이가 없어서 따로 소개시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 아파트형. 네. 그러니까 전문 업체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입주민들끼리. 여기는 종사자 수가 3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제 노인 전용주택도 직원이 3명이고요. 내장산 실버 아파트도 직원이 5명입니다.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곳들은 그냥 일반 아파트처럼 운영된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주택으로 신고는 되어 있지만 그냥 일반 아파트처럼. 경상북도는 월명 성모집이 있죠. 네. 이것도 정원이 100세대고요. 거의 찼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 여기 또 천주교에서 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노인 복지주택입니다. 실버타운에는 이 노인 복지주택과 함께 유료 양로원이 있습니다. 유료 양로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양로원이 원래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모시는 곳이 양로원입니다. 그래서 무료 양로원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무료 양로원에 정원이 차지 않으니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범위를 넓혀서 모시자. 그래서 실비를 내고 사실 수 있도록 실비 양로원까지 넓혀놓은 상태고요. 어려우신 분들 뿐만 아니라 돈이 있으신 분들도 나이 들어서 들어가서 건강하게 지내실 곳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유료 양로원이 생긴 것입니다. 네. 그 유료 양로원이 바로 유당마을이죠. 유당마을 그리고 또 더 클래식 500. 그렇죠. 네. 유당마을은 양로원에서 노인복지주택으로 시설 변경을 했기 때문에 네. 현재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실버타운들이 다 유료 양로원이었습니다. 유료 양로원에서 다 출발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운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더라도 노인복지주택으로 바꿀 것 같아요. 시설 기준이라든가 뭐 직원 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쉽고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주택으로 옮길 경우에는 직원이 3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유료 양로원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최소한 10몇 명 이상 직원이 필요하고요. 네, 기준 자체가 좀 까다로우니까 이제 노인복지주택으로 바꿔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블카운티도 그렇게 바꿨고 네, 여러 곳들이 조금 바뀐 게 눈에 띄고요. 아직까지 유료 양로원
양로원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곳이 좀 특별한 곳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더 클래식 500, 미리네 실버타운, 네. 일봉 실버랜드. 네. 이 세 곳이 100명 이상 정원인 유료 양로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로원이다 또는 뭐 노인복지주택이다 이거에 대해서 선입견을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양로원 그러면은 꼭 요양원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어감이 네. 좀 그래서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제가 부모님을 모신다 그러면 유료 양로원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해보거든요. 최초 우리나라 실버타운 유당마을뿐만 아니라 최고급 실버타운 더 클래식 500, 삼성 노블카운티 그리고 초기에 만들어진 종교재단에서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이곳들은 대부분 유료 양로원에서 출발했죠. 청신빌리지라든지 미리네 실버타운, 미리네 실버타운, 일봉 실버랜드라든가 동해 약촌원천 실버타운 네. 비롯해서 뭐 천주교에서 만든 곳들도 대부분 유료 양로원에서 네. 현재는 노인복지주택으로 바뀐 거죠. 이제 실버타운 공부를 이렇게 쭉 하신 우리 공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입견을 갖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양원하고 실버타운하고 구분도 못하고 아직 왜 젊어서 그런 데 들어가려고 하냐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네, 또 이제는 이제 양로원과 노인복지주택까지 다 구분해서 어떤 장단점까지 이런 가지고 있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버타운이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저희 댓글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전라남도 없습니다. 광주 광역시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 광역시도 없습니다. 네. 대구 광역시도 없습니다. 충청북도 없습니다. 없는 곳이 참 많네요. 그러네요. 강원도가 딱 한 곳 있어서 간신히 살아남았네. 그렇죠.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나라에서 그 정치하시는 분 그리고 건설사들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지금 없다고 한 곳들은 노인복지주택과 함께 100명 이상 정원의 유료 양로원을 말합니다. 그렇죠. 100명 이하 정원의 유료 양로원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수십 곳이 있습니다. 실버타운의 넓은 범위에 넣을 수 있는 곳들은 한 수십 곳이죠. 그런데 미국이 몇 개라고 그랬죠? 어마어마했는데. 네. 수치가 이게 해마다 달라지고 통계마다 달라서 그런데 최소한 29,000개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한 3만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의 뭐 30곳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어마어마하네요. 1000분의 1인가? 우리가 인구수가 적다 해도 이건 너무하네요. 일본 같은 경우도 한 15,000곳 이상인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아무리 넓게 잡아도 100곳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두 자리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공파TV에서 추천드리는 곳은 20여 곳이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몇 곳 안 되는 곳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새로 만들고 또 기존에 있는 곳들도 나한테 꼭 맞는 곳을 찾아보려면 공부를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3년 실버타운이 지역별로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간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매주 토요일 3시에 하는 라이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